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회사에 간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너무 신나라고 하는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혹시 그 사람들이 나 오해하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내가 싫어하는 타입의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시나요? 이 고민에 대한 해결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책을 제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워런 버핏이 너무너무 참고를 많이 했다라고 말했던 책입니다. 바로 데일 카네기 인간 관계론인데요. 1936년에 처음 출간되었고 이후에 80년 넘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내 인생을 바꾼 책이다. 꼭 읽어야 할 단 한 권의 자기계발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다고 해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우리가 어디에서나 "와 저 사람 오는데 너무 기쁘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막 환영하는 사람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그 노하우를 데일 카네기가 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딱 읽어 드릴게요. "지금 너는 친구 사귀는 법을 알고 싶어서 이 책을 읽고 있지는 않니?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친구를 잘 사귀는 사람, 그리고 가장 환영받는 사람들의 기술을 알려줄게." 뉴욕 전화회사에서는 사람들이 통화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자세히 조사했다고 합니다. 뭐였을까요? 자, 1위는 바로 맞아요. 맞아요. 당신이 짐작한 그대로 1인칭 대명사 나예요. 500번의 전화 통화 중에 3,990번이나 사용됐다고 합니다. 나. 단체 사진을 볼 때 당신은 누구의 사진을 제일 먼저 보나요? 누군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죽는다면, 만약에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의 장례식에는 과연 몇 명이나 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장례식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하나도 가지지 않는데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관심을 가지냐는 거죠. 당신이 만약에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절대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없다고 합니다. 친구, 그것도 진정한 친구는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생기지 않는다고 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의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들러는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타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을 겪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문장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뭐라고 했냐? 타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인류의 모든 실패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로부터 기인해요. 타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을 겪고 타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갑자기 떠오른 예화가 있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멍해져 있고 애들이 미친 듯이 막 시끄럽게 했었대요, 버스에서. 그래서 해외 사례인데 그 아주머니 한 분이 남자한테 가 가지고 "애들이 저렇게 시끄러운데 왜 아무 제지도 하지 않냐고 너무 예의가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애들 아버지가 허망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방금 전에 애들 엄마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그 사 거기 확인하러 가는 길이다. 근데 애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버스에서 모두가 다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아이 둘과 이 아내를 잃은 남편을 배려하게 됐다는 거죠. 봐봐요. 타인에게 관심을 만약에 갖지 않았다면 그냥 막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애들을 왜 조용히 안 시켜."라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다면 정말 큰 상처를 입힌 거나 마찬가지죠, 그날. 근데 관심을 가진 사람, 조심스럽게 자기의 의견을 전달하는 사람은 훨씬 더 세상을 이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러의 말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타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서 큰 고난을 겪고 타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다. 인류의 모든 실패는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들로부터 기인한다. 예전에 뉴욕 대학교 단편 소설 창작에 대한 강의를 들었을 때 콜리어스 편집장이 초청 강사로 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만약에 작가가 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도
그 사람의 작품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작가로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말은 뭔가 글을 쓸 때 통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직접 사람을 만나고 다루는 데 있어서도 3배 이상 잘 통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이 다음 사례로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이 방법을 통해서 23억의 수익을 거뒀다고 해요. 하워드 서스턴이라는 공연하는 사람인데요. 손마술의 황제였대요. 40년 동안 세계 순회 공연을 했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관객이 완전히 현혹당했다고 합니다. 6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의 공연을 관람했는데요. 그는 그렇게 23억 5,200만 원의 돈을 벌게 되었어요.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나요? 라고 했더니 나는 학교 교육은 받지 못했어요. 나는 어렸을 때 집을 나와서 불황자로 살았어요. 나는 너무너무 집집마다 구걸하면서 끼니를 해결했었어요. 난 글 읽는 법은요, 배우지 못했어요. 라고. 마술에 대한 굉장한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나만큼의 마술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크게 성공했느냐? 2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내 개성을 펼치는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2번째는 나는 인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인간 본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동작, 어조, 한쪽 눈썹만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런 것들까지 다 공연 전에 하나하나 치밀하게 연습을 했대요. 동작이 몇 분의 1초까지 치밀하게 계획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마술사들은 관객들이 딱 오면 촌뜨기들이 많이 왔네. 치, 나는 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서스틴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돈을 번 엄청난 포인트예요. 보세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샀는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공연에 오르면서 나를 보러 와준 사람들이 있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야. 저들이야말로 내가 즐거운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보여줘야 돼. 라고 했대요.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나를 보러 와준 사람들이 있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야. 저들이야말로 내가 즐거운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준 사람들이야.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멋진 공연을 보여줘야 돼. 회사에 가는 게 부담이 되는 분들은 이렇게 변경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갈 회사가 있다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야. 이 회사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회사에서 일할 거야 라고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집에서 가족들과 힘들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집에 오면 왜 빨리 안 왔어? 막 이런 얘기하는 가족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다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야. 저들이야말로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무대에 오를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관객을 사랑해. 나는 저들을 사랑해. 나는 관객을 사랑해. 나는 저들을 사랑해.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이게 웃기다고요? 이상하다고요? 물론 당신은 충분히 당신이 좋을 대로 생각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당대 최고의 마술사가 사용해서 성공한 비법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청중을 전율케 하는 바그너 가수인 슈만 하잉크 부인도 이와 유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인은 너무너무 배고프고 슬펐고 아이들하고 같이 생을 마감해야겠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래했고 마침내 세상을 전율시킨 그런 유명한 가수가 됐죠. 그녀 역시 자기의 성공 비결 중 하나가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도 바로 이것 때문에 대단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하인들도 엄청나게 그들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하인, 흑인 하인 중에 한 명인 제임스라는 사람은
아내가 대통령에게 메추라기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다고 해요. 메추라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대통령이 아주 자세히 그 흑인 아내에게 설명을 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두막으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 관저 근처에 작은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내가 전화를 딱 받자 누가 얘기를 했냐? 대통령이 전화를 한 거였어요. 이렇게 창밖에 지금 메추라기가 있어요. 밖에 문을 열면 메추라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 말을 해주려고 전화를 건 거예요. 이렇게 세심하게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었다. 집 근처를 지나갈 때는 애니, 제임스 하면서 반갑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들이 이렇게 멋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을 싫어할 수 없겠어요. 임기 중 알게 된 모든 하인들, 부엌에서 그릇 닦는 하녀까지도 다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이 행동은 뭐냐? 그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같이 일했던 하인들은 얘기했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나는 최근 2년 동안 이렇게 행복한 날들이 없었어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날과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달라이라마도 이렇게 강연을 마치고 이렇게 호텔로 들어갈 때 호텔 입구에 있는 일하시는 그 종업원 분께 인사를 건넸대요. 근데 엘리베이터 앞에 너무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갔는데 너 얼굴이 너무 달라졌어. 그러니까 나 오늘 달라이라마를 만났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호텔에 머무시는 동안 어디 갔다가 이제 돌아오실 때가 되면 엘리베이터 앞에 그 호텔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쫙 서 있었대요. 그분하고 눈을 한번 마주치고 이렇게 인사하는 그 기운을 받고 싶어서. 갑자기 그 일화가 떠오르는 책 내용이네요.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성공한 대학 총장 중 한 명이었던 찰스 엘리엇의 사례도 나옵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이었는데요. 총장님께 어떤 신입생이 학자금 50달러를 빌리러 찾아왔다고 해요. 대출을 그래서 승인을 해줬는데 총장님이 이렇게 잠깐 앉아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혼자 자취하고 있다고 들었어. 나는 밥만 잘 먹으면 자취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대학 다닐 때 나도 자취를 했었어. 쇠고기 덩어리를 한번 사서 요리해 본 적이 있어? 그렇게 숙성된 고기들을 사다가 잘 요리하면 맛있는 요리가 되는데 내가 했던 요리법을 하나 알려줄게. 자, 고기를 이런 걸 골라야 되고 그거를 불에 끓일 때는 국물을 어떻게 졸아들 때까지 해야 되고 천천히 요리해야 되고 고기를 자를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고 누를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해야 되고 먹을 때는 꼭 시켜서 먹는 걸 잊지 말라고 정말 이렇게 되게 인자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친절하게 해주셨대요.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가장 바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으로부터 관심과 시간과 협력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도 했어요. 엄청나게 유명한 작가들을 강의에 초청 강사로 초대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초청할 때 이렇게 했대요. 우리는 작가님의 작품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작가님의 충고와 성공 비결을 간절하게 듣고 싶습니다. 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써붙였대요. 우리는 작가님이 너무 바빠서 강의를 준비하는 게 무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님의 창작 기법에 대해서 듣고자 설문지를 동봉했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가 너무 바쁜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네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내가 설문지를 보낼게. 나는 너의 작품을 너무 좋아하고 충고와 성경 비결을 너무 듣고 싶은데 너가 너무 바쁘니까 그냥 이거 하나만 답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한 다음에 150명, 각각의 편지마다 150명의 학생들이 다 서명을 해서 보냈다고. 이 방법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재무장관이었던 레슬리 쇼,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지 워커샴,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프랭클린 루즈벨트 등 많은 저명 인사들이 직접 와서 강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정육점 직원이든 빵집 직원이든 혹은 왕관을 쓴 임금이든 사람은 누구나 누구를 좋아해요?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경멸받는 사람이었던 독일 황제가 있었대요. 이 사람은 혼자 네덜란드로 전쟁 중에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다 이 사람을 태워 죽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대요. 근데 이 상태에서 한 소년이 황제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항상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대요. 이 소년의 편지를 받고 크게 감동한 황제는 이 소년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소년은 어머니와 함께 황제를 아련했는데요. 후에 황제는 이 소년의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이 말을 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이다. 이 황제에게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본 소년과 소년의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아군이었다는 거. 그래서 포인트는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상대를 위해서 무언가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시간도, 에너지도, 그리고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도, 사려 깊음도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내가 조금 사람들과 관계가 돈독해지고 사람들과 대할 때 좀 편해질 수 있을까? 현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에 대해서 카네기가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요거예요, 바로. 생일. 수년간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의 생일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요즘은 카톡에서 다 뜨긴 하잖아요. 훨씬 더 편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상대방이 나는 생일이 언제예요? 라고 얘기하면 적지 않는데요. 외워버린대요. 만약에 11월 11일이에요? 그러면 11, 11, 11,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그다음 상대가 자리를 비웠을 때 금방 이름하고 생일을 적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적은지 모르게 그리고 생일은 연초마다 다 달력에 표시해 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의 생일에 신경을 쓰게 되죠. 생일 당일이 되면 그 사람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거나 전보를 쳤습니다. 그 효과가 엄청나죠. 종종 그의 생일을 기억해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친구로 만들고 싶다면 활기 있고 열성적인 자세로 그를 맞이하세요. 맞아요. 저도 제가 호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락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저를 볼 때마다 어머 이러면서 너무 환영해 주시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작게나마 막 과일 같은 거 항상 이렇게 챙겨 주시고 그러는데 그게 별거 아닌데 되게 오랫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누군가 전화를 하면 이렇게 대하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줘서 너무 기쁘다는 걸 표현하면서 여보세요? 하면서 받으라는 거예요. 전화 교환원들한테도 이렇게 전화번호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통화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안녕하세요.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그럴 때도 이제는 너랑 만나서 정말 좋아. 소중해. 넌 지금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야. 난 너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어. 라는 느낌으로 너가 되게 귀찮은 존재야 라는 생각보다 넌 되게 환영받은 존재야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런 사례들이 촘촘하게 깨알같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내용입니다.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생일이나 축하할 만한 일, 그런 것들은 기억해 놨다가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얼마나 신경 쓰고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생각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그들도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문구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나는 소중하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소중하다. 이걸 3번 외우시고 그리고 그들도 소중하다. 그들도 소중하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그들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긍정 확언을 외우시고 하루하루 시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더 많은 이야기가 미라클 팩토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새의 유튜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